반송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안세범쌤이에요. 자, 오늘은 7차 시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방향, 코일의 극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자, 이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용수철처럼 감겨 있을 때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러줬을 때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오른손 가지고 이 코일의 전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모양에 따라서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서 아래로 나온다면 이 코일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방향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손에서 요렇게 내 손가락이 감겨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왼쪽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보시면 요렇게 왼쪽으로 자기장의 화살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은 결국 S극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N극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나오는 방향 쪽이 N극, 들어가는 방향 쪽이 S극까지인 것까지 체크를 해서 다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일단 계속 할게요. 이 각각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코일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나를 미리 체크를 일일이 해볼게요. 자, 먼저 1, 3,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럼 지금 코일 쪽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코일 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일에서 전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모양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손 가지고 하나하나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왼쪽을 향해 있네요. 맞죠? 그러면 1번은 틀렸네.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N극과 S극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지금 1, 3, 5가 다 지금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3번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감겨 나오는 전류의 모습이죠.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보시면 맞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와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은 S극. 맞네요. 일단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5번, 2번, 4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보시면 자, 코일에서 전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오른쪽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은 맞는데 지금 이쪽이 틀렸네요. 그리고 NS극도 지금 잘못 적었죠. 항상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은 S극.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4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4번은 지금 코일에서 전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감기는 걸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향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됐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나갔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해야 되고요. 이때 나가는 방향이 N극, 다시 들어오는 쪽이 S극, 이렇게 고쳐야 맞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4번도 보시면 이렇게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런데 틀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지금 맞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N극과 S극도 지금 잘못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만 지금 옳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그림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돼서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 이 오른손 법칙만 잘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화살표가 나가는 쪽이 항상 N극, 들어가는 쪽은 S극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2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였죠. 자,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A, B, C, D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선생님이 요거를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등으로 적어라 라고 아마 문제에 냈었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지금 코일에서 전류가 어떤 방향이냐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오른손 가지고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오른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왔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나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쌤 그림이 다소 엉망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자기력 선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여러분 이 나침반의 N극과 S극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나침반에는 항상 이 바늘이 있고 보통 N극 쪽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자기력 선의 화살표의 방향과 일치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BCD 화살표, ABCD 나침반의 바늘만 알면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 아래쪽에 바늘을 간단히 그려서 N극 쪽에만 한번 색칠을 해 볼게요. 자, 그림이 아주 엉망이죠? 마름모 그리는 게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A 부분에서 어느 쪽이 표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장이 이쪽 오른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침반 바늘 중에서 오른쪽에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C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자기력선 들어가는 화살표 방향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역시나 나침반 바늘에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B, D를 볼 건데요. B와 D 쪽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왔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자기력선이 지금 오른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과 동일하게 나침반의 바늘에도 같은 쪽에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의 경우에 나침반의 왼쪽 부분에 색칠을 해주면 되고요. D도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에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냐, 요것만 지금 적으면 되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동쪽이죠. C도 이쪽이
동쪽, B는 이쪽 왼쪽 가리키면 서쪽, D도 서쪽 해서 A, B, C, D 순서대로 적으면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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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침반의 바늘 중에서도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또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7차시 문제였고요. 이제 바로 8차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차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근해의 양쪽 단자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후 전원장치를 켰더니 전기근해가 힘을 받아 말굽 자석 바깥쪽으로 움직였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전기근해 기억나시죠? 자, 이 막대자석 같은 경우에는 자, 항상 N극과 S극이 존재했고, 그래서 N극과 S극 사이에는 이렇게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 안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연결을 해주면 이 코일에 전류를 연결했을 때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코일이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힘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바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전기근해는 말굽 자석 안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전기근해가 힘을 받아서 말굽 자석의 바깥쪽으로, 즉 이쪽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았다면 우리 이 오른손 이용했을 때 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이때 손바닥 위로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 어떤 물체가 또는 코일이나 도선 같은 물체가 힘을 받는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아래로 지금 N에서 S극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이때 힘의 방향은 이쪽이죠.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일 안에서 이 코일을 좀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코일이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야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쪽이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꿔서 전류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힘의 방향은 정반대가 되어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 전기근해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될 테니까 말굽자석 안쪽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자석의 극을 바꾼다. 자석의 극을 바꾸게 되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못 그리죠? 자, N극, S극이었던 걸 반대로 S극, N극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아까와 정반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굽자석도 역시나 아까와 다르게 아까 바깥쪽으로 움직인 것과 다르게 안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 디귿. 전류의 세기에 따라 전기근해가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자, 요거 직류 전원 장치에 이 전압을 올려주면 전류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겠는데요.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면 더 큰 전류 흐르기 때문에 이 자기장과 이 전류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 힘을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센 자성이 더 센 자석을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전기근해가 더 세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더 커지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죠.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석의 극을 바꾸면 이 힘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복잡하게 적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류의 방향 또는 자석의 극을 바꾸게 되면 힘의 방향도 바뀐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나 아니면 자석의 세기를 바꾸면 힘의 세기도 바뀐다.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차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말굽 자석 사이에 구리 막대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구리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을 쓰시고 구리 막대가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말굽 자석의 N극과 S극을 확인한 후에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N극이 아래쪽이고 S극이 위쪽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입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전류의 방향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렀죠. 보시면 건전지의 이쪽 긴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이 일부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었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극에서부터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 구리 막대에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그럼 우린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까 2번 문제 풀 때 이걸 보여준다는 걸 깜빡했는데, 자, 이 그림 기억하세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항상 이 오른손을 이용했을 때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맞게 이 손을 펼쳐줬을 때 이 손바닥이 위를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자, 지금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고 전류의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흐를 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막대는 구리 막대는 위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오른손 법칙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3번 문제를 확인하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향해야겠죠? 근데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오른손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지금 손이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막대가 힘을 받는 방향은 이렇게 바깥쪽, 즉 C쪽이네요. C. 그래서 여기 지금 A, B, C, D로 친절하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구리 막대가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C가 아니라 A 방향으로 움직이게 힘을 받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이 힘의 방향은 항상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쓰면 되는데 막대 자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굽 자석의 N극과 S극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또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기도 반대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래서 힘의 방향은 항상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려면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 N극과 S극을 서로 체인지 해주거나 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N극, 이 건전지의 N극 S극을,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위치를 시킨다거나 선을 반대로 꽂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8차시 3번 문제였습니다. 자, 9차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9차시는 우리 2단원 전기와 자기 파트를 총 정리하는 수업으로 선생님이 EBS 강의를 하나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이 미처 내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를 2문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했는데 공부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9차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그림은 전기 회로를 확대해서 이 도선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도선도 보통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속과 같은 모든 물체들은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수많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요거를 원자핵으로 했어야 되는데 맞죠? 그림에 살짝 오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은 항상 가만히 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전자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전자가 지금 B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B 쪽이 플러스 극일까요? 마이너스 극일까요?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자, 그러면 B가 바로 플러스 극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전류의 방향을 물어봅니다.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A, B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에서 A로. 그래서 B에서 A로 이렇게 적으면 맞고요. 2번을 보시면 A에 연결된 전지의 극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마이너스 극. B에 연결된 전지의 극은 플러스 극이라고 적어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새삼 보니까 이 2번, 3번 문제를 앞으로 내고 요거를 3번 문제로 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A와 B가 각각 어떤 극인지 판별하고 전류의 방향을 묻는 게 여러분들이 풀기에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차시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저항 A, B를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저항 AB는 니크롬선을 썼을 것 같네요. 보통 우리 저항으로 니크롬선을 많이 쓰죠.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로축이 전류, 세로축이 전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전류가 0.5A로 동일할 때 A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4가 나왔고 B는 전압이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저항이 크고 작은지를 우리 한번 판별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저항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동일한 전압일 때 어느 쪽에서 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나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을 한번 일정하게 맞춰줘 볼게요. 자, 그러면 전압이 지금 동일하게 2V가 흐른다고 봤을 때 지금 A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류값이 이 정도가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전류값이 0.5로 A보다 B가 지금 전류값이 더 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보다 B에서 전류가 동일한 정압일 때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말은 B가 저항이 작고
왜냐하면 방해를 덜 받았으니까. A가 지금 동일한 전압일 때 전류값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네. 방해를 많이 받네. 그러면 저항이 크구나. 그래서 방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이제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A의 저항은 4옴, B의 저항은 8옴이다 라고 나와 있죠. 계산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I는 R분의 V라는 옴의 법칙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의 값만 알면 나머지 한 개의 값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저항값이기 때문에 이 식을 살짝 비틀어서 이 전류와 전압을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R은 I분의 V라고 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라고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먼저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0.5일 때 전압이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4고 0.5면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분의 8이니까 8옴이 정답이겠네요. B는 R은 전류가 0.5일 때 전압은 2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 4옴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를 보시면 A의 저항은 4옴이 아니라 지금 8옴입니다. 8옴으로 고쳐야 되고요. B의 저항은 8옴이 아니라 지금 4옴이죠. 반대로 적혀 있었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죠. 니은 한번 볼게요.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전압이 같을 때 A보다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맞는 보기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둘 다 B죠. 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항상 비례죠. 전압과 전류는 늘 비례였고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 수업했을 때 나눠준 활동지 심화 형성평가 아마 4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차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 원격 수업으로 선생님이 냈던 설문 문제들은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문제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